안녕하세요. 하윤아빠 서동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벤츠 S500 리스 딜러분의 수익이 1000만원 들어간 견적으로 진행하려다 걸렸을 때, 그리고 차를 주지 않고 상담을 강제적으로 종료하였는데요. 영상으로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모든 벤츠 딜러분들이 이런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꼼수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연은 이렇습니다. 수개월 전 대표님이 벤츠 딜러사로 계약금을 넣으셨습니다. 벤츠 S500을 리스로 구매 예정이셨고요. 벤츠 S클래스 중에서도 S500이 가장 재고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금 넣고 이제 시간이 흘러 급 배정되었다는 소식에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대표님은 예전에 포르쉐 파나메나를 저를 통해서 계약금을 넣으셨고 대기 중이셨는데, 포르쉐는 저를 통해서 계약금 넣으셨지만 벤츠는 저를 통하지 않고 별도 방문하신 딜러사의 계약금을 넣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자세히 봐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대표님은 벤츠 딜러분께 연락을 받으셨어요. 급하게 차를 배정받았다고요. 순번이 아닌데 받는 차량이라면서 지정한 리스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 뜻이냐면요, 해석하면 대출 해줄게, 근데 이자율은 물어보지 마, 이런 뜻입니다. 제가 꾸준히 안내드리고 있어요. 할부 수수료는 최대 2%, 리스 수수료는 최대 15%, 리스가 비싸다는 인식이 바로 이 수수료 때문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 어느 정도 남겨야지 하시지만 정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윤아빠가 준비했습니다. 수수료에 따라서 리스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보세요. 수수료 0%, 리스료 258만 8천원, 수수료 5%, 수익 920만원, 리스료는 275만 5,800원, 수수료 10%, 수익 1,850만원, 리스료는 294만 2,300원, 수수료 14%, 수익 2,600만원, 리스료는 309만 1,500원. 엄청나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저 견적은 258만 8천원, 최대 견적은 309만 1,500원. 한 달 차이는 50만원이고요. 60개월로 하면 3천만원입니다. 이자로 소나타인데 나온 거죠. 할부는 이런 차이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 2%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수입차 전시장 가면 리스로 구매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때문이에요. 리스한다고 하면 화색이 돌지만 할부한다고 하면 이제 영업사원 표정 좀 굳어요. 이제 똑같은 이유죠. 벤츠 S500 리스 잘못 구매하면 남들보다 3천만원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상 보다 보면 근데 이제 당신도 광고하려고 한 거지 실제로 수수료 0으로는 진행 못하잖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이어서 영상 잘 봐주시고요. 제 블로그도 많이 와주세요. 8월 28일 일요일 상황 발생, 긴급으로 차가 나왔습니다. 단 지정한 리스사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님은 견적서를 딜러분께 요청하셨고요. 저한테도 오픈해 주셨어요. 견적서 주시면서 대표님은 비싸면 하실 생각 없고 이제 진행하실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이 친구 수익 1000만원 정도 들어갔지만 협의해서 이자 낮출 수 있으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 해드렸는데요. 대표님은 다시 딜러분과 2차 상담을 하셨어요. 비싸서 진행 못하겠다. 추후 다시 배정되면 리스 담당자 별도 지정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전달하셨는데요. 그러자 이제 벤츠 딜러분이 본인은 출고만 하면 된다, 견적서 받으시면 주세요, 저는 견적서 상관없이 출고만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저렴한 견적 있으면 그대로 진행해 주겠다, 본인이 먼저 이제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친구 제 견적서 보고 본인이 최대한 맞추려고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일요일은 견적서를 바로 못 드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산소 다녀와서요. 하윤 아빠는 진짜로 실전에서 수수료 0%짜리 견적을 사용할까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잘 봐주세요. 자, 월요일 대표님께 연락 드렸죠. 첫 견적에 결판 내겠다고 말했고요. 견적서 드렸고 왜 최저가인지는 카톡 내용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여태까지 기다리신 마음에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금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첫 견적에 말이죠. 분명 딜러분은 저렴한 리스 가져와라, 진행 가능하다, 본인은 출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이 친구 제 견적서 보고 아마 똑같이 맞춰서 본인이 수익 내려고 했을 겁니다. 실제로 수수료 0% 주는 사람들 거의 없죠. 수수료 0% 견적일 거라고도 아마 이 친구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견적서를 대표님은 딜러분께 전달하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확정하셨다고 합니다. 8월 28일 사항이 얼마나 이제 긴박했냐면요. 29일 견적서 확정하고
29일, 30일 리스 심사 및 계약서까지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31일은 이제 리스 집행 불가하고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하윤아빠 견적서를 본 영업사원은 이때부터 시간을 끌었습니다. 뭐 계속 물어볼 때마다 확인 중이다,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만 했고요. 이제 이 상태로 이제 8월을 아예 넘겼죠. 이 딜러분이 대표님한테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대표님도 빠르게 진행하려고 서류까지 이미 준비 다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뭐 결론도 없이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요.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배정받은 차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딜러한테 말하는 거죠. S500 귀한 재고 있는데 리스로 해서 수익 50대 50으로 나눠 갖자. 이렇게 하고 이제 차를 넘기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요즘같이 재고 귀한 세상,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지키면서 영업하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이렇게 꼼수 부리는 친구들도 많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현금 구매 아니고 리스로 구매 예정이신 분들 잘 봐주세요. 곧 출고가 된다고 딜러사에서 연락을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조금 진정하셔야 합니다. 출고가 중요하지만 리스는 대출 상품입니다. 비용 처리고 뭐고 뭐 좋은 얘기 많이 붙일 수 있지만 1억 넘는 순간부터는 사실 비용 처리 큰 의미 없어지죠. 대출 상품은 이자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자에 포인트를 두고 담당 딜러분께 문의하는 경우 영업사원은 당연히 가장 저렴한 금융사로 준비해서 드린다고 할 겁니다. 여기 맛집이에요 하면 뭐 당연히 맛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은 누구나 청산유수, 하지만 말보단 계산이 중요하고요.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례처럼 캐피탈 기준금리에 의한 차이는 사실 매우 적고요. 영업사원 수수료에 의해서 갭 차이가 확실하게 확 벌어집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진행하실 때 금리 비교하고 구매하는 경우 많죠. 자, 그런데 자동차 리스 금리는 비교하는 분들이 뭐 생각보다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이것도 꼭 비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싸게 판매하는 친구들이 하는 단골 멘트, 저는 해드리고 싶은데 회사 규정상 회사 운운하는 거죠. 진행이 불가하다 뭐 이런 소리인데 이게 정말 뭐 개똥 같은 소리인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리스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스사에서는 딜러사로 일시불로 차량 대금을 주고 구매합니다. 그럼 딜러사에서는 고객에게 출고를 진행합니다. 돈 다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고객은 리스료를 캐피탈로 매달 이제 지불하죠. 즉 회사 딜러사는 판매 금액만 들어오면 오케이입니다. 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벌려고 하는, 돈에 아주 환장하는 친구들이 오늘 영상과 같은 또는 오늘 영상에 나온 꼼수들을 부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리스 아니고 현금 구매한다고 하면 내 판매하지 않죠. 수익이 너무 적으니까.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수수료 0% 견적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수수료 0% 견적이면 차에 하자가 있지 않냐, 정상적인 차가 아니지 않냐, 금액이 너무 저렴하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억이 넘는 차를 구매했는데, 물론 1억이 아니라 뭐 6천만 원이든 뭐 다 똑같은 거죠. 문제 있는 차를 넘겼다. 가만히 있을 분들이 있나요? 계약을 해지하던 법적인 싸움을 하던 어떻게든 뭐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 수익이 0%인 사람이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수익이 많은 사람이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갈까요? 제 블로그 보시면 차가 전시장에 도착해서 사진으로 보고 드립니다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나오는데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의미가 이제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의 안전장치예요. 이게 뭐냐면 저와 진행하는 딜러분들께 제가 신신당부하면서 이제 말하는 게 있어요. 차에 문제 있으면 빨리 얘기하고 고객분한테 안내 드리세요. 근데 혹시라도 어떤 스크래치 때문에 대표님들이 진행 안 한다고 하시면 저는 과감하게 리스 빨리 취소합니다. 저는 싸움을 이끌어갈 돈이 없어요. 문제 있으면 리스 계약 해지 바로 해야 됩니다. 수수료 0%에 대한 하윤아빠 두 번째, 누구나 수수료 0% 견적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영업사원에게는 두 가지 수익이 있습니다. 직접 수수료와 간접 수수료입니다. 직접 수수료는 수수료를 넣을 때마다 리스료가 올라가는 거, 리스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직접 수수료고요. 간접 수수료는 뭐냐면 제가 8월 달에 만약에 한 30억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캐피탈에서 만약에 30억 찍으면 얼마 드릴게요 했는데 그걸 제가 달성하면 다음 달에 저한테 주는 수익이 있어요. 이게 저의 주된 수익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 달에 판매를 못했어요. 그러면 저 역시도 이거에 맞춰서 수수료를 1% 정도 넣고 진행을 합니다. 즉 제가 저번 달에 판매량이 좀 많다 싶으면 더 많은 분들한테 0%짜리 견적을 뿌리고요.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1% 정도는 넣고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약을 만일 받길 원하냐?
이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능력과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10년을 했지만 이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평균 한 달에 20대 정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20대 넘어가면 고객 응대 속도가 늦어지고요. 정신이 없어서 제가 정성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아마 목소리나 카톡에서 분명히 티가 날 거예요. 좋은 이미지로 연락드렸는데 괜히 이미지만 나빠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능력 안에서만 판매를 희망하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달 과부하 걸려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차량들을 진행할 때 수수료를 0이나 1 정도만 넣고 진행해도 제가 무리가 없는 이유, 진행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 자, 첫 번째, 저의 주된 영업 방식은 블로그랑 유튜브예요. 근데 여기 조회수나 품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퀄리티도 뭐 그 정도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나갈 부수적인 돈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고객과 상담에서 발생한 수익들 있죠. 수수료. 자, 이런 거 온전히 다 제가 가져갑니다. 회사와 분배하는 구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익을 만약에 100만 원 벌었다. 회사에 100원도 안 줘도 돼요. 예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다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벌어도 최소 회사에 60만 원, 80만 원, 뭐 많게는 5대5에서 1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한 달에 60만 원 벌어도 온전한 다 제 수익이에요. 자, 영상 마무리로 이제 인사드릴게요. 곧 추석입니다. 풍요로운 명절 보내려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어나가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리스 올바르게 구매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뭐 지구 평화를 생각하는 대단한 정의를 바라지는 않고요. 뭐 사실 능력도 없고요. 부모님 선물 사드릴 때 10만 원 더 쓰면 이거 해드릴 수 있는데 저것도 해드릴 수 있는데 하면서 아낀 경우 한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겁니다. 저한테 문의하시면 삼겹살 사드릴 거 소고기 한우로 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로 정의 실현하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